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백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저녁에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관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 후폭풍이랄까 이게 뭐 크게 외관상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적지 않은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찬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최초의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또 8일날 저녁에 윤상현 의원 또 김민전 최고위원이죠. 이런 분들, 인요한 인요한 의원은 또 이제 형식상은 뭐 의료 지금 사태에 대한 현황 보고라든가 건의사항 뭐 이렇게 지금 주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지금 당대표 산하의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진종호, 뭐 이제 김종혁, 김종혁 최고위원은 엊그제 제가 SBS 만났습니다만 김종혁 최고위원 등에게는 연락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윤계하고 친윤계만 식사를 했고 친한계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 보도가 되고 이제 친한계 쪽 인사들이 매체라든가 방송에서 약간 섭섭한 내지는 비판적인 발언,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뭐 초대를 안 받아서 난 그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당히 기분은 안 좋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찬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8일날은 그 다음 날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것 되면서 같아요. 기자들 물음에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다만 이제 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약간 비판적이면서도 뭐 중도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 매체에서 사실은 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중간 지대에서 약간 비토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만찬에 초대가 돼서 뭐 이제 중진 의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달 30일 날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을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도 보고 만찬을 하도록 돼 있었죠. 추석 전에 이제 민생을 챙겨야지 이거 뭐 그 전에 만찬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지금 윤한 갈등이 생각보다는 좀 수면에서 깊이가 있구나 이런 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찬은 윤상현 의원 오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마당발이 갖고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다 형님 동생 하는데 아마 유명하죠. 윤석열 대통령과도 대통령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하게 형님 동생하고 지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수도권 중진 의원이 이렇게 번개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윤상현 의원이 번개팅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편한 친윤계 최고위원들과 같이 간 것 아니냐. 인요한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시댁 식구보다도 편한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껄끄럽게 이제 느끼지 않고 안온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고 또 현안에 대한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의정 갈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니까 가장 정부 현안 중에 하나이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든가 또 이 전공의들 문제라든가 또 의대 증원 문제 이게 지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인요한 의원이 지금 당내 의료개혁특위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의사 출신이고 유명한 그래서 의료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랄까
또 개선점들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마 솔직하니 그렇죠. 의견을 개진했지 네. 않았겠느냐 하는데 지금 이렇게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부른 것 자체가 용산의 메시지 아니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은 연락을 못 받았다. 초대받지 못한 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2026 학년도에는 네. 의대 정원 동결 하나도 더 이상 증언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심기를 대통령의 그런 뜻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하고는 상당히 첨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 없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떤 군팀의 김상훈 정책 이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 정부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건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이게 조율이 없는 네. 그런 건의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고한 그런 방침이 서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건의 형식이지만 이 비토하는 이런 형태가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책은 정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검찰 때 후배이고 뭐 정말 그 케미가 맞는 그런 어떤 그 후배이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대통령이고 또 국힘 사실 여권의 당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삐끗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노출이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껄끄럽거든요. 그럼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만찬 모임에서 편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친한계 최고위원이 한 명이라도 그곳에 초대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러나 친윤계만 하고 친한계는 쏙 빼버렸단 말이죠. 더군다나 장동혁 의원은 최고 수석위원입니다. 수석 네, 최고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지금 점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당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조기용 복지부 장관의 교체까지도 요구하고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기용 장관까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박민수 차관 네. 정도는 바꿔야 의료계하고 대화가 될 것 아니냐. 의료계에서는 박민수는 아예 보기도 싫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미 뭐 그런 의견이 근데 표출됐었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전혀 지금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개문발차를 하는 상황이에요. 의료계가 지금 의료계에서는 아직은 전혀 참여를 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의료계도 참여하고 의료계를 설득을 하면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딱 손발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의료계도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서 삐끄덕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의 이재명 대표나 야권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예. 뭐 정책 그럼요. 기조 자체가 뭐 예. 협의를 하거나 협조를 해주는 모습이고 책임질 일은 사실 야권은 없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대표와 여야정 협의체를 이제 참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성과가 없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비토가 나오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2025, 2026 의대 증원을 다 백지화하자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이미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언명을 하셨고 2025년을 백지화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네. 근데 듣더라도요. 어쨌든 의료계에서는 2025, 26을 모두 증원하는 걸 백지화하자. 네. 그래서 2027년부터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 보면 의료계에서 꼼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보는 건. 왜 그러냐. 2년을 유예해 놓고 그 이후에 쉽겠습니까?
3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그럼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쪽에다 머리를 꼼수를 쓰는 우력의 어떤 분한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정부에서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지지율이 35%의 답보 상태이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바로 여권 대표가 왜 이런 걸 강력하게 못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중도 외연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관저 만찬 패싱 이 문제는 그동안 뭐 유난 갈등이 상당히 깊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최근에 여야 의정 협의체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수용을 하고 그래서 유난 케미가 다시 네. 살아난 것 아니냐 했는데 이번 관저 만찬 찬물을 끼얹는 격이 패싱을 됐어요. 계기로 해서 아직도 그 뿌리가 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대통령과 몇몇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그게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다음날 어떻게 이게 흘러나오느냐, 용산이 일부러 흘렸느냐 아니면 참석자들이 흘렸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난 일들이 야당이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 2차장 출신이죠. 관저에서 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무슨 부대장 전부 모아가지고 만났다는데 거기서 계엄령 논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전부 야당으로 또 흘러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첩사령관이나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뭐 공식 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근무 시간 이후에 만나가지고 논의를 할 수가 있죠. 뭐 이게 무슨 계엄령의 사전 준비냐 이건 참 너무 나가는 얘기고요. 사실 이 만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윤계 쪽 의원들 뭐 이뇨한, 김민전 뭐 이런 윤상현 의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찬에 참석을 했으면 이게 비공개였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바로 그 한 매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이 뭐냐면 야,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계속 패싱 당할 수 있어. 이런 시그널로도 지금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대표와 대통령 그런 관계에서의 설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정부 여당과 이 힘을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돋보이고 또 정말 그 국가 수반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 쪽하고 상당히 삐끗하고 어떤 케미가 맞지 않는다는 게 자꾸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면 국민들도 이게 피로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요. 네, 그 지지층에서도. 그래서 지지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동반 하락 아닙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갤럽 조사가 23%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정말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도 예언이 확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 지지층, 집토끼의 지지층도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난 갈등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난 케미, 네, 브로맨스가 브로맨스가 다시 빛을 이루어지기를. 발휘를 해야죠.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네. 같습니다.